중요한 걸 배우는 겁니다. 이거는 계속 나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냥 계속 나오는 거고, 물론 이거 가지고 시험을 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섞어서 시험 문제를 내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초가 되니까. 이거 다음에 이제 2학년 2학기 때 뭐 배운다? 닮음이라는 걸 배웁니다. 또. 그래서 합동을 모르면 당연히 닮음. 똑같은 걸 모르면 비슷한 걸 알 수 없겠지? 비슷하다. 닮음. 그죠? 그래서 합동. 아예 똑같은 걸 한번 배워봅시다. 똑같은 거. 똑같다는 뜻이죠? 초등학교 때 다 했듯이 합동의 뜻은 딱히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초등학교 때 배웠던 합동은 뭐였습니까? 이 도형과 이 도형이 합동이라는 뜻은 내가 이 도형을 갖다가 종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딱 포개어 놓으면은 맞다 떨어진다. 그치? 포개어진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서 너무 대충 표현했잖아. 그치? 초등학교 때는 합동이라는 뜻을 너무 대충 표현했어. 그냥 맞다 떨어진다. 포개어진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아니 그거는 중학교 때부터 그래서는 안 되고 자 정확하게 모든 것들이 다 같아야 돼. 그러니까 모든 거라는 거는 삼각형에서 도형이면은 전부 다 요소들이 있지. 각도도 있고 그죠? 각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각도. 그죠? 그 다음에 뭐도 있다? 변의 길이도 있어. 변의 길이. 이런 거. 변의 길이도 서로 같아야 돼. 알겠죠? 그냥 포개어진다는 뜻을 완전히 똑같다. 합동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말 그대로 여기 있는 요소들이 전부 다 같으면 되는데 이 같은 요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대응, 변. 대응한다라고 표현하지. 대응변, 대응각, 대응점 이렇게 세 가지를 용어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미 다 배웠지. 대응변은 뭐야? 대응하는 변. 여기서 딱 봐도 이것과 이것이 대응변이죠. 이런 식으로 대응변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대응변 하나 찾아볼까? BC, EF 이렇게가 대응변이지. 그래서 이렇게 딱 대응변 관계를 이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로 해볼까? 빨간색으로 해볼까? 자 그 다음에 AC는 또 누구하고 대응변이야? DF하고 대응변이죠. 뭐 이런 거 찾아낼 수는 있죠. 여러분 다 지금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응각은 뭐냐? 각 뭐야? 크기를 가진 정도. 여기서 벌어진 정도 각을 의미하는 거. 그래서 안쪽에 있는 각이라 해서 내각. 요 내각 길이도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되는데 이 같은 것끼리 대응각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기는 어디? 각 B의 대응각. 이렇게 각 E하고 같아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각 C는 누구하고 같아야 돼? 각 F하고 같아야 되는 거지. 이런 게 대응각이다. 알겠지? 그 다음에 점은 뭐야? 점은 꼭지점이죠. 꼭지점. 그래서 대응하는 점, 우리가 각 말하면서 말해줬던 거 있죠? 각 A랑 각 B가 대응각이라 그랬으니까 점 A랑 점 B가 대응점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호를 배워보는데 우리가 이제 기호는 안 배웠잖아요. 삼각형 기호는 이렇게 쓰는 거 다들 아실 테고 삼각형 ABC 그 다음에 대응점의 순서를 일치시켜야 돼. 대응점 A랑 D가 대응점이고 B랑 E가 대응점이고 C랑 F가 대응점이니까 A, B, C 이 순서대로 나타냈으면 삼각형 그냥 F, E, D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A, B, C 얘네들하고 대응점인 순서대로 누구? D, E, F 이렇게 하셔야 돼. 알겠지? 이거는 약속이야 약속.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이거는 정말 엄격하게 따라줘야 됩니다. 뭐? 대응점의 순서를 맞춰주는 거. 대응점의 순서. A, B, C 순서대로면 D, E, F. 만약에 C, B, A 순서대로면 F, E, D. 알겠지? 이렇게 대응점 순서 맞춰서 적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딱 하나만 넣으면 되는데 여러분 합동이라는 건 결국에 동자 뭐야? 같을 동자지. 같다는 뜻이지. 같다는 뜻을 기호로 뭐라 그래? 이렇게 하잖아? 는. 그지? 근데 요거는 이제 삼각형이기 때문에 어떤 기호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는이라고는 못 쓰고 우리가 는이라고 쓰면은 막 숫자 같은 거 들어와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는이라고는 못 쓰고 짝대기를 2개가 아니라 3개를 그려버리는 선택을 해. 알겠지? 3개로 나타내자. 짝대기 3개로 나타낸 것이 뭐다? 두 삼각형이 합동이다. 삼각형도 그렇게 말하고 다른 도형들도 다 사각형이든 오각형이든 다 내각과 대응각과 대응변이 같으면 합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호로는 이렇게 쓴다는 거. 핵심이 뭐? 대응점의 순서를 맞춰 적어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삼각형이 합동이라고 문제에서 알려줄 텐데 이제 그 삼각형에서 대응변, 대응각을 다 찾아내야 돼. 머리가 깨질 거야. 그러니까 바로 찾아내는 방법은 이거야. 이따가 이제 문제에서 볼 텐데 A점하고 대응점을 바로 찾아낼 수 있어. 요 그림을 안 보고도. 문제에서 이렇게 알려주면 A의 대응점은 당연히 누구? D가 되는 거고.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B의 대응점은 누구가 되고? E가 되고. C의 대응점은 누가 된다?
F가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림을 안 보고. 알겠지? 그래서 중요한 거야. 항상 수학에서는 이 정방향으로 가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 역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 알겠죠? 항상 뭘 배우든지 간에 역방향을 항상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선생님이 안 가르쳐 줄 수도 있어. 나야 뭐 이렇게 알려주지만 근본적으로 알려주지만 다른 선생님들은 안 알려줄 수 있으니까 안 알려주실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반대는 어떨까? 반대로 한다면 어떨까?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주고 나서 이 관계를 생각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아시겠지? 자, 그 다음에 합동의 성질. 앞에서 계속 말했어. 합동의 성질. 무슨 성질을 가진다? 합동인 두 삼각형은 대응 변도 같고 대응 각도 같고 대응점은 뭐 대응점이니까 아니. 그죠? 그래서 대응변의 길이와 대응각의 크기가 뭐하다? 같다라는 성질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합동의 성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 여기에서 여러분들 표현을 이렇게 해야지. 대응변은 뭐야? 변은 길이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 길이라고 답해야 되고, 그죠? 대응각은 누구와 관련이 있다? 크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대응각의 크기. 항상 어떤 각을 말할 때는 길이가 아니라 크기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각의 크기.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면 되니까 자, 3번 내용을 보시면 이거까지 한 번에 하고 문제 풉시다. 문제 없지? 지금까지. 자,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거 이미 배웠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어. 저번 시간에 내가 그래서 선생님이 이 흐름대로 알려주다 보니까 저번에 알려줄 수밖에 없었어. 응? 뭐야? 삼각형의 작도 배웠죠. 저번 시간에 작도 배우면서 마지막에 배웠던 게 뭐야? 삼각형의 작도. 그 다음에 뭐 배웠어?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이 되는 경우, 하나로 정해지는 경우. 이 세상에 하나뿐인 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선 작도를 사용하자. 여기에서 작도 방법 세 가지를 배웠죠. 딱 세 가지. 여기도 지금 합동 조건이 몇 가지? 세 가지야. 똑같아. 첫 번째는 뭐 배웠어? S 배웠지. 뭐야? 세 변의 길이를 줬을 때 삼각형을 작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거 방법까지 배웠었지 우리.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변의 길이와 반드시 모여야 돼. 이 사이는. 세 글자. 끼인각이어야 됐어. 그냥 각이 아니야. 알겠지? 이거는 진짜 중대사항이야. 두 변의 길이와 끼어있는 각이어야 돼.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을 줘야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삼각형을 작도할 수 있었어. 이렇게 해서. 그치? 대충 나타내자면.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였어? 한 변의 길이를 줘놓고선 양쪽에 있지. 양쪽 끝각 ASA 아싸라고 배웠지. 그치? 근데 이거는 별로 그렇게 난 솔직하게 말하면 양끝각일 필요는 없다 그랬어. 그치? 만약에 요 두 각도를 안 알려주고 여기 하나 안 알려주고 이 한 변의 길이 A라고 알려준 다음에 요 위쪽에 있는 요 각도를 알려줘도 괜찮다. 이 두 각도 알려줘도 괜찮아. 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어차피 몇 도니까? 180도니까. 그치?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어차피 180도니까 여기가 50도라고 알려주고 여기를 60도라고 알려주면 여기는 자동으로 몇 도가 되니까? 70도가 되니까. 문제 없는 거지. 그치? 근데 나는 양끝각을 줬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야, 어차피. 다른 쪽 각도를 줘도 어차피 계산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엄격하게 따지진 않았지만 끼인각이라는 건 정말 엄격하게 따져주는 거였어. 끼인각이 아니라 만약에 여기 A, B를 알려줘 놓고 여기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를 60도라고 알려줘봤자 삼각형을 작도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 맞지? 이 삼각형의 작도 내용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이 세 개입니다. 읽어봐. 뭐야? 세 변의 길이가 같으면 삼각형끼리 합동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5고 여기가 만약에 7이고 여기가 만약에 6이면 삼각형 되죠 이거? 5, 6, 7. 5 더하기 6은 7보다 크다. 되잖아. 확인하고 자 얘랑 여기도 5고 여기도 7. 여기도 6이다. 자, 이렇게 적혀 있어.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얘네 둘은 합동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왜? 세 변의 길이가 모두 일치하니까. 세 변의 길이가 같으면 합동이다. 근데 이거를 세 변의 길이가 같아서 합동이다라고 매번 말하기 힘드니까 우리가 딱 세 글자로 줄여버려. 뭐? S 합동입니다. 끝. 여러분 이미 다 배웠다 그랬잖아. 저번 시간에 이미 알려줬어. 여기서는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 삼각형의 작도. 원래는 그렇게 안 나와. 근데 내가 그렇게 부르는 거야. 알겠지? 여러분 이거 학습시키려고. 이거 학습시키려고.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길이는 무조건 합동이다. 무슨 합동? SSS 합동. 이게 바로 합동 조건이 되는 거야. 첫 번째.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도 배운 거.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이 같다. 자, 그래서 얘는 무슨 합동?
똑같죠. SAS, SAS 합동이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미 외우고 있어야 돼요. SAS 합동이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가 3cm고 여기가 3cm고 여기가 5cm고 여기가 5cm다. 일단은 두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무슨 각을 줘야 된다? 무슨 각? 항상 끼인 각이 같다는 말이 있어야 돼. 끼인 각. 아시겠죠? 여기가 40도고 여기가 40도면 두 삼각형은 무슨 합동이다? SAS 합동이다. SAS 합동이다.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 40도라고 안 주고 같아. 같긴 같아. 그러니까 같긴 같은데 여기를 80도라고 줘. 이렇게 떼버리면은 ABC랑 BF는 합동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 아닙니다? 두 변의 길이는 같지만요. 여기서 두 변의 끼인 각이 같은 게 아니라 다른 한 각이 같죠. 그죠? 그러니까 끼인 각이 같다는 말이 없으면 절대로 사스 합동이란 말을 해주면 안 돼. 알겠지? 내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 거겠어, 얘들아? 너무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너무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그냥 얘만 경계하면 돼, 얘만. 끼인 각만 눈에 불을 켜고 찾으면 돼. 알겠죠? 진짜? 자, 그 다음에 얘는 딱히 엄격하지 않다 그랬어. 쉬운 얘야, 쉬운 얘. 한 변의 길이가 뭐가 같다? 양끝각이 같은데 꼭 굳이 양끝각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두 각이어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야. 알겠지? 말만 되면 아니 그냥 말이 안 되는 경우는 진짜 가끔 한 번 나오는데 여러분 진짜 내가 진짜 거의 본 적이 없지만 두 삼각형 줘놓고 이렇게 둔다? 그러니까 내 눈을 믿으면 안 되는 게 여기 3cm 여기 3cm 한 변의 길이 같지 한 변의 길이 같다고 주고 그 다음에 여기로 할까? 여기가 80도라고 준다? 내가 말했잖아. 한 변의 길이가 같고 그냥 두 각만 같으면 무조건 합동이라고 내가 말했잖아. 그치? 그래도 된다 그랬잖아. 양끝각 아니어도 된다 그랬잖아. 근데 양끝각으로 줄게. 근데 여기를 100도라고 줘. 진짜. 이렇게 시험 문제.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왜 안 돼? 왜 안 돼? 얘네 둘이 더하면 몇 도야? 180도. 삼각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일단 삼각형이 안 돼. 진짜로 나온 적이 있어. 문제집에 나와 이거. 문제집에. 근데 거의 안 나옵니다. 찾아볼 수가 거의 없는데 아마 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지금 이 문제집은 개념 중에서 가장 쉬운 문제집이라서 이 정도의 속임수는 쓰지 않겠지만 너무 더럽잖아. 너무 치사하잖아. 이런 식으로 주진 않겠지만요. 비슷한 걸 줄 겁니다. 반드시 함정 문제 나옵니다. 아시겠죠?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 주의할 점. 뭐야? 아까 전에도 확인시켜 줬지만 내가 분명히 확인하고 넘어갔지. 선생님이 5 더하기 6 하면 7보다 크다. 확인하고 넘어갔지. 뭐야? 두 변의 길이의 합은 나머지 한 변보다 길어야 된다. 이거 확인하고 넘어가야 돼. 알겠지? 그냥 줘버리면 안 돼. 삼각형이 안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아예. 그림은 이렇게 그려놓고. 아시겠죠? 여기를 만약에 12라고 줘봐. 그럼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이렇게 줘버리면 아무리 둘이 SSS 같아도 안 된다고. 아시겠죠? 그 정도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뭐 문제 없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까?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를 한번 볼까? 자, 책을 한번 봅시다. 삼각형의 합동. 재밌어. 삼각형 합동 두 개밖에 없고요. 자, 거기 37쪽에 1번. 여기 다 하셨나요? 혹시? 네, 해봐. 금방 하지. 삼각형 ABC랑 합동인 거 여기 중에 찾아보래. 그러니까 뭐야? 길이가 같고 아니면 각도가 다 같은 걸 찾으면 되는데 각도는 모르죠 여러분. 여기 있는 거 각도 어떻게 알아? 그치? 그러니까 변의 길이만 다 같은 거 찾으면 돼. 뭘 찾아라? SSS를 찾아라. 자, 그럼 여기서 ABC하고 합동인 거 찾으라 했으니까 몇 칸? 하나, 둘, 서희, 너희 5칸, 5네. 그치? 자, 이렇게 적어놓고 일단은 요 녀석이랑 같은 걸 한번 찾아보자. 여기에서 딱 봐도 얘네. 그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5. 그 다음에 얘는 어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도 5네. 그치? 그러면 이거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 그죠? 자, 그러면 다른 쪽을 한번 봅시다. 자, 이쪽에서 A, B랑 대응변이어야 될 것 같은 걸 찾는 건데, 자,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파악할 때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지금 하나, 둘, 셋, 네 칸 내려가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하나, 둘, 세 칸 가면은 B가 있지. 그치? 이런 식으로 파악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F점에서 시작해서 D점까지 간다고 생각해보고, 자, 여기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내려갔지. 그 다음에 옆쪽으로는 몇 칸 갔어? 2칸밖에 안 갔네. 그치? 자, 근데 여기서 이 2칸밖에 안 간 게 여기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좀 복잡해지네. 다시 지워본 다음에 다시 대응변을 찾아봅시다. 여기서 다시 4칸 내려간 다음에 왼쪽으로 3칸을 갔지. A점에서 B점까지 갔지. 그럼 여기에서 다시 F점에서 4칸 내려간 다음에 오른쪽으로 2점 쪽으로 3칸을 가면 2점이 있지. 그치? 이쪽으로 3칸을 가면. 그래서 F2의 대응변은 누구다? A, B다. 뭐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어. 아직 둘이 합동인지 몰라. 합동인 걸 우리가 보이는 중이야 지금. 길이가 같냐 아니냐를 판단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길이 지금 못 구해. 나중에 2학년 2학기 때 구할 수 있어. 알겠지?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거 배우면. 자, 그래서 여기 봅시다. AC는 누구하고 대응변 그러면? DF하고 대응변이 되겠지? 왜? 여기서 아래쪽으로 4칸 내려가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2칸 가면 C가 있으니까 이쪽에서도 똑같이 해달라 이거야. F점에서 4칸 내려간 다음에 위쪽으로 2칸 올라가면은 D가 있지. 그치? 한마디로 요 길이랑 요 길이는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 그치? 자, 따라서 지금 찾았네. A점, B점, C점 이렇게 A, B, C라고 지금 밑에다가 적어놨고 얘랑 합동인 거 찾아달라고 그랬는데 길이가 완전히 다 똑같은 걸 찾았네. SSS죠? SSS. 자, 누구?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 위의 점이 A야. 그러니까 위의 점은 여기서 F라고 찾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A에서 B 쪽으로 갔어. 4칸, 3칸 가서 B 쪽으로 갔어. 그죠? 이건 사실 직관적으로 판단해주는 게 더 빠른데 여기서 4칸, 3칸 갔으니까 여기서 4칸, 3칸 간 누구? 2를 대응점으로 해줘야 돼. B랑 2가 대응점인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삼각형 뭐라고 적자? F, E, D. 자, 이렇게 적어주면 끝나는 거야. 됐지? 다시 한번 봐봐요. 여기서 A, B는 누구하고 대응변이어야 돼? F, E하고 대응변이어야 돼. 이렇게 보시면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맞는지 봐봐. A, B하고 F, E하고 대응변이다. 얘는 4칸, 3칸, 얘도 4칸, 3칸. 맞잖아. 됐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얘는 그럼 왜 아니야? 봐봐. G에서 4칸 H 쪽으로 한 칸밖에 안 가지. 그래? 이런 건 없었어 저기. 맞지? 4칸 한 칸짜리는 저기 없었어. 됐지? 그래서 이 길이랑 비슷해 보이던 이 길이는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뭐야? 4칸 4칸이지. 전혀 다르지. 4칸 4칸짜리 길이지. GI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 아래쪽에 2번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한번 해봐 여러분. 근데 이런 건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이렇게 모는 종이 주고까지 시키는 문제는 별로 없는데 여러분이 합동이라는 걸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이런 문제를 풀어봐야지. 그지? 좋아요. 누가 합동일까? 누가 합동일까요? 보이나요? 약간 직관에 기대도 돼. 직관. 너무 정확하게 셀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여기서 DF랑 일단 여기서 대응변을 찾을 수가 없죠. 얘랑 똑같은 길이를 찾을 수가 없어. 왜? 얘는 지금 한 칸, 3칸짜리 길이야. 여기에서 한 칸, 3칸짜리 길이 있어? 없어요. 얘는 지금 몇 칸, 몇 칸? 3칸, 2칸 또는 2칸, 3칸 이렇게 말해야 돼. 그지? 얘는 몇 칸? 3칸, 4칸. 그지? 자, 그 다음에 얘는 한 칸, 5칸 이렇게 되죠? 그럼 일단 누구는 아니야? A, B, C랑 D, E, F가 합동은 아니야. 맞지? 근데 누가 합동인지 기준조차 정해주지 않았으니까 두 개씩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얘랑 얘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 또 누가 합동이 될지 몰라. 그래서 얘네 둘이 비교해보면 어때? 여기 지금 3칸, 2칸이라 했는데 여기도 지금 3칸, 2칸짜리 길이 있지. 그치? 그래서 일단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의심. GH랑 BC가 대응변이 아닐까? 이렇게 색칠을 해놓자. 자, 그 다음에는 뭐? AC 가장 알기 쉽지. 한 칸, 5칸. 한 칸, 5칸. 여기 어디 있어? 한 칸, 5칸. 해서 HI가 대응변이 아닐까? 그치? 거의 정확해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 변. 뭐야? A에서 B까지 얘는 뭐야? 4칸, 3칸이라고 그랬지. 여기에서 G에서 I까지 몇 칸? 3칸, 4칸. 똑같지? 자, 그래서 얘가 바로 대응변이겠구나. 자, 정확하게 이렇게 찾아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뭐라고 적어야 돼? 일단 ABC. 삼각형의 ABC.
무조건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CBA, CAB, ACB 다 배웠죠? 그렇게 적어도 돼. 연속되게만 적어주면 돼.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뭐야? 여기다가 적어주면 삼각형의 이름이죠. 여기서 봐봐. 지금 어디서부터 출발했어? A서부터 출발했는데 B 쪽으로 가면은 무슨 선이야? 빨간 선이죠. 그럼 여기서 봐봐.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돼? 지금 G에서 출발해야지. 지금 여기 A에서 출발하면 I에서 출발해야죠. I에서. 그죠? 여기서 봐봐. 이 파란색 선하고 빨간색 선이 만나는 쪽이 A잖아. 그치? 여기서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이 만나는 쪽이 누구야? I죠. 그래서 I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쏘리. 자, 그래서 I에서 출발해서 어느 쪽으로? 빨간색 쪽으로 따라가면 G가 있죠. 그 다음에 어디겠어? H겠지. 그래서 순서는 어떻게? I, G, H 순으로 적어야 된다. G, H. 됐죠? 신중하게 천천히 해. 근데 천천히. 신중하게 적되 천천히. 이건 진짜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실수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봅시다. 자, 아래 그림에서 사각형 ABCD와 사각형 EFGH가 서로 합동이래. 그러니까 삼각형만 합동이 되는 게 아니야 당연히 얘들아. 사각형도 오각형도 육각형도 다 합동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입체도형도 나중에 배우는 입체도형까지도 다 합동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합동인 얘들끼리 그림만 써있구나. 봐봐. 교재를 봐야겠네. 자, 거기서 1번부터 점 A의 대응점을 말하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사각형 ABCD 어떻게 씁니까, 기호로? 이렇게 쓰죠. 내가 이걸 왜 하냐면 중요해. 그 다음에 사각형 EFGH 이렇게 쓰죠. 지금 문제에서 뭐하고 뭐가 합동이래? ABCD와 EFGH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 얘네 둘이 지금 합동이라는 얘기잖아. 그걸 이렇게 쓰지. 자, 그러면 이미 이렇게 쓴 순간부터 뭐가 결정이 된 거야? 대응점의 순서가 결정이 됐어. 어떻게? A점은 누구? 2점. 이거 이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B점은 F점, C점은 G점, D점은 H점. 됐지? 대응점을 이걸 합동이라고 알려주는 순간 대응점 순서까지 다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생하면서 이 그림을 보실 필요가 없어. 아시겠지? 정말 좋은 거 알려주는 거야. A점은 반드시 누구하고? 2점하고 될 수밖에 없어. 그림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눈을 믿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알려준 조건만을 믿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B점은 누구? F하고 대응점이고, C점은 누구? G점하고 대응점, D점은 누구? H하고 대응점이 될 것이다. 그림을 안 보고도 아셔야 돼. 아시겠죠? 왜냐면 나중에는 그림을 똑같이 안 그려주거든. 막 돌리고 뒤집고 별짓을 다 해놓거든.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 거기 채워봐. 1번부터 6번까지 다 하실 수 있지. 했네. 이미 다 했네. 좋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대응변 찾으래. BC의 대응변 찾으래. 거기 있지. BC의 대응변 찾으라는 거. 이거 어떻게 찾아? 중간에 두 개네. 여기서 중간에 두 개가 누구야? FGC. 끝. 변 FG. 이걸로 하지 말고. 알겠지? 저걸로 해. 저걸로. 기호로 나타내는 게 그래서 나타내는 거야. 아시겠죠? 나중에 닮음과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닮음에서도 대응변, 대응각, 대응점이 있거든요. 그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된 사람들은 넘겨서 3번 풀어보세요. 지금 다 배웠죠? 삼각형끼리 합동 기호를 써서 나타냈어. 그렇게 나타내주는 순간 아주 고맙습니다 라고 해놓고 대응점, 대응각, 대응변을 한 번에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 딱히 이 그림을 안 보고서도. 아시겠죠? 해보고 얼추 다 되면 넘어갑니다. 둘이 합동이라고 줬어요. 합동 조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 지금. 여기서 이미 합동이야 둘이. 대응변하고 대응점하고 대응각만 찾으면 끝나. 그래서 여기 6cm니까 여기 6cm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미 합동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8cm는 여기 8cm로 옮겨지는 거지. AC로.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각도 50도는 여기로 옮겨지는 거고. 그 다음에 각 B 찾으라고 아마 할 텐데 어떻게 찾으면 된다? 50도랑 30도 더해가지고 180도에서 빼면 몇 도? 이렇게 찾는 거지. 그치? 아주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것도 하고 5번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자, 5번으로 넘어가서 OX 문제. 자, 이렇게 다 모아놨어 선생님이. 간격 빼고 빈칸 빼고. 잘했지? 주말 동안 만들어 왔습니다. 열심히 여러분 가르치려고. 자, 봅시다. 자, 방금 전에 배웠던 내용이야. 두 도형 A와 B가 서로 합동이면 기호로 A는 B라고 나타낸다. 이렇게 나타내니? 아니죠. 줄 몇 개? 3개. 한 칸 추가해 줍시다. 됐죠? 자, 그럼 합동인 두 도형은 넓이가 서로 같다.
또는 딱히 알려준 적은 없지만 여러분 다 아시겠잖아. 넓이가 서로 다르겠니? 합동인데, 그지? 똑같은데, 완전히 이 세상에 하나뿐인 삼각형, 사각형들인데, 그지? 당연히 똑같겠죠. 자, 그 다음에 합동인 두 도형은 대응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 맞죠? 유일한 성질이었습니다. 대응각의 크기도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번 합동인 두 도형은 나왔네.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모양이 같은 두 도형은 서로 합동이다. 아니? 이게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저번에도 말했지만 모양이 같다는 얘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닮음을 배우시면 확실하게 아실 텐데 지금은 모를 거야 아마. 모양이 같다는 얘기는 각이 같다는 얘기야. 이렇게 적어놔. 각이 같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각만 같다는 얘기야. 각만 같다는 얘기야. 뭐가 같지 않아? 변의 길이가 같지 않다는 얘기야. 그 변의 길이는 뭘 의미하냐면 크기를 말해. 크기. 내 말을 믿어. 변의 길이는 크기를 말해. 그러니까 지금 크기가 같은지는 모르는 거야. 알겠지? 크기가 같은지 몰라. 이렇게 생긴 얘가 있고 이렇게 생긴 얘가 있어. 모양은 선생님이 그래도 비슷하게 그랬지. 모양은 똑같다 치자. 그러니까 각도는 다 똑같다 치자고. 근데 뭐가 달라? 당연히 얘가 얘보다 작지. 크기가 다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합동이라는 건 완전히 크기도 똑같고 모양도 같아야 되니까 이거는 서로 합동이 아니라 뭐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닮음입니다. 닮음. 모양이 같은 두 도형은 서로 닮음이다. 이렇게 말해 나중에. 미리 알아. 아시겠죠? 크기까지 같아야 합동입니다. 자, 그 다음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두 원은 서로 합동이다. 원에서도 당연히 똑같이 생겼으면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모양이면 원은 항상 모양은 같지만 그냥 크기만 똑같아도 서로 합동이 됩니다. 원은. 그죠? 그냥 내가 원은 무조건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잖아. 동그라미. 초등학교 때 동그라미라고 배웠지. 그러니까 원은 모양은 다 같은데 뭐가 달라 얘네는? 크기가 다르지. 이러면 합동이 될 수 있어? 없는 거지. 그래서 자, 그러니까 뭐가 같은 애다 얘네? 반지름의 길이만 같으면 합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쟤네는 다르니까 크기가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합동이 아니다.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두 원은 서로 합동이다. 맞다. 이렇게만 해주면 됩니다. 반지름만 같으면 서로 합동이다. 모양은 다 똑같으니까. 모양은 이미 다 똑같지. 동그라미. 됐죠? 자, 그다음에 넓이가 같은 두 정사각형은 서로 합동이다. 이거 별표. 많이 나옵니다. 많이 물어보는 말이고. 넓이가 같은 두 정사각형은 서로 합동이래. 많이 틀리니. 넓이가 같다는 얘기는 뭐가 같다는 얘기입니까? 정사각형을 그려놓고 정사각형은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어? 모든 내각이 90도다. 그리고 모든 뭐라고 할까? 여기 x라고 할까? 여러분 1차 방정식 할 수 있지? 모든 변의 길이가 다 x로 같다. 이렇게 해보면. 자, 그런 다음에 얘를 y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한 변의 길이가 같아야 뭐가 돼? 얘네 둘이 합동이 될 거 아니야. 그치? 한 변의 길이가 같다는 말은 뭐야? x하고 y가 같다는 말이고 x하고 y가 같으면 당연히 뭐도 같겠습니까? 제곱된 것도 같겠죠? 됐어? 그래서 넓이가 같으면 반대로 말한 거야. 뭐가 같다? 한 변의 길이가 같다. 한 변의 길이가 같으면 뭐가 같다? 이 두 도형이 서로 같다. 왜? 모양은 이미 다 똑같아. 90도 90도로 내각은 다 똑같으니까 모양은 이미 같은데 뭐만 결정이 되면 돼? 뭐만 같으면 돼? 한 변의 길이만 같으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그 한 변의 길이가 같다는 말은 합동이라는 뜻이다. 자, 그래서 넓이가 같은 두 정사각형은 서로 합동이다. 얘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됐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남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한 문제 남았네. 넓이가 같은 두 직사각형은 서로 합동이다. 이것도 별표. 이 말 제대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넓이가 같은 두 직사각형은 서로 합동이다. 이번엔 정사각형이 아니죠. 일단 결과는 뭐야? 결과는 x. 틀렸습니다. 왜 틀렸을까? 충분히 여러분도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뭘로 할까?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을 그렸어. 자, 넓이가 얼마입니까? 8이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그렸어. 그래서 얘도 직사각형이지. 자, 가로의 길이를 8, 세로의 길이를 1 이렇게 했어. 얘 넓이 얼마야? 8이지. 근데 모양이 똑같습니까? 다르죠. 넓이는 같은데 모양은 완전히 딱 8이네. 이거 내가 다르게 그리려고 한 게 아니라 4의 2배가 8이잖아. 2배가 된 것처럼 그린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2의 절반이 1이잖아요. 절반처럼 그린 거야. 그죠?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래서 X. 무조건 합동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괜찮죠? 쉽지?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배운 겁니다. SSS 합동에 대해서 한번 다뤄봅시다. ASA까지도 나오고. 자, 문제 바로 풀면 돼. 자, 1번. 다음 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일 때. 여기 지금 답 다 적혀있죠? 오른쪽에 여기만 안 적혀있지? 일부러 남겨둔 거고. 자, 여기는 다 채워봐. 어차피 그렇게 적을 거니까. 문제 보면 다 바로 알 수 있죠. 6cm, 6cm. 얘네 둘이 대응변이 된다.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4cm, 4cm. 얘네 둘이 대응변이 된다. 똑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5cm, 5cm. 얘네 둘이 대응변이 되겠죠? 쉽지? 그렇게 한번 적어보는 거야. 인간. 채웠지? 그래서 얘네는 무슨 합동이야? 현상을 봤을 때. 세 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 아까 전에 뭐라 그랬다? S. 진짜 이렇게 쓴다 그랬지? 진짜 쓰는 거를 알려준 겁니다. 진짜 쓰는 용어를. 아시겠죠? 세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합동이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길잖아. 그지? 그러니까 쎄. 이렇게만 쓰면 괜찮은 겁니다. 이제부터. 자, 그 다음 내용은 뭐야? 이거 맞니? 2번. 자, 요거는 뭐야? 지금 두 변의 길이가 딱 봐도 같고 한 각도가 같은데 그 각도가 뭔지를 그림에서 확인해 보니까 자, 어디야? 여기 6cm, 여기 6cm로 갔고요. 여기 3cm, 여기 3cm로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누가 같다? 무슨 각? 끼인 각이 같다. 끼인 각인 게 확인이 되면 뭐야? SAS 싹싹동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되겠지?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 3번. 얘는 무슨 합동? 딱 봐도 ASA 합동. 자, 여기도 채워주고 어디가 같아 지금? 여기 지금 아무런 속임수 없죠? 너무 쉽죠? 자, 여기 5cm고 여기 5cm다. 한 변의 길이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한 변의 무슨 각? 양끝각이 같은데 만약에 이 40도를 안 주고 문제에서 이쪽을 60도라고 줘도 여기 60도 여기 60도 줘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야. ASA 합동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왜? 180도에서 어차피 얘네들을 빼면 여기가 40도라는 걸 금방 알게 될 테니까요. 됐죠? 그래서 쉽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3페이지 넘어가지? 금방 넘어가네. 자, 그다음에 2번. 자, 삼각형의 합동인 삼각형을 아래 보기에서 찾아서 이런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죠. 삼각형, 합동인 삼각형을 찾아라 이런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죠. 그래서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쓰세요. 이거 한번 풀어볼까 지금? 많이 봤지? 우리 작도할 때부터. 채워보세요 한번. 대응점 순서 잘 맞춰주시고 그거만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요 페이지만 하고 쉬었다 가겠습니다. 다 잘하고 있네. 대응점 순서 그냥 한 10번 말하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대응점의 순서. 자, 다 됐나? 다 됐나? 안 됐나? 됐나? 자, 볼까? 3번. 어느 정도 됐죠? 자, 아래 그림과 같은 ABC와 DEF가 있을 때, 자, 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인 걸, 그러니까 합동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합동이 되면 동그라미를 치고 합동이 아니면 X표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1번 조건부터 여기 밑에 있죠? 1번 조건부터 봐봐. 합동 맞습니까? 봐봐. AB랑 B가 길이가 같대. 그러니까 그림 믿지 마. 전혀 믿지 마. 만약에 문제에서 그렇게도 나와. 길이를 다른 것처럼 줬어. 그림은 겁나 못 그렸어. 근데
문제에서 A, B랑 D가 같대. 같다고 믿어야 돼. 알겠지? 이건 내가 억지 부리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진짜 그렇게 나옵니다. 다르게 일부러 다르게 그려놓고 문제에서 1번에서 이렇게 준다니까. A, B랑 D가 같다? 그럼 아무리 달라 보여도 내 눈을 믿으면 안 돼. 같은 거야. 그걸 믿어야 돼. 자, 그래서 A, B랑 D가 같다고 했으니까 얘네 둘이 대응변이라고 믿고, 그 다음에 B, C랑 EF가 같다고 했으니까 B, C랑 EF가 대응변이다라고 믿고, 네, A, C랑 DF가 같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겹치지 않는 세 변의 길이가 다 같다는 얘기니까 무슨 합동이다? 우리 쎄쎄쎄 합동이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뭐 저번처럼 실제 길이들이 등장하지 않았으니까 짧은 두 변의 길이의 합이 긴 변보다 길다 그걸 쓸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냥 동그라미. 자, 그 다음 문제. 판단해봐, 여러분들. 2번, 3번, 4번, 5번, 6번 다 모아놨어. 자, A, B, D 같고 B, C랑 EF 같다. 두 변의 길이 같죠? 그럼 뭐만 판단하면 돼? 그림을 안 봐도? 그림을 안 봐도 나중엔 알아야 되지만 여기서 A, B, 그 다음에 B, C 나왔지. 한마디로 B인각은 누구야? B예요. B. 두 번 나왔으니까. 그치? 하나가 A, B, 그 다음에 B, C, B, C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각 만나는 B인각은 누구나 B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D, E, F, E 두 번 나왔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B인각이 누구? 각 E가 돼야 돼. 그래서 오른쪽 봐봐. 각 B랑 각 E가 같다. 됐지? 그림을 안 봐도 알아야 돼. 그림이 의미가 없어. 사실 이거 안 봐도 돼. 그림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이것만 보고도 알아야 돼. 됐지? 자, 그래서 동그라미. 얘는 뭐야? SAS. 옆에다가 적어놔. 이걸 적는 칸은 없어서 따로 적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무슨 활동 조건인지가 중요한 건데 3번을 보면은 이거 뭐야? 세 각도가 같다지. 우리 합동 조건 세 가지 기억해? 쎄쎄쎄, 싸스, 아싸 그들 중에서 그 누구도 그 세 가지 합동 조건 중에서 그 누구도 세 각이 같다라는 조건은 없지. 다시 말해서 한 변의 길이라도 같은 게 합동이 됐었잖아. 그지? 무조건. 한 변의 길이가 같으면 아싸,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싸스, 세 변의 길이가 다 같으면 SSS, 쎄쎄쎄. 그지? 그 누구도 AAA라는 건 언급한 적이 없는데 이게 맞겠습니까? 틀리겠죠. 이게 뭐야? 나중에 닮음입니다. 닮음. 그러니까 모양은 같다 이 소리야. 모든 각의 크기가 일치한다는 건 각이 일치한다는, 각만 일치한다는 것. 모양이 비슷하게는 생겼는데 뭐가 다르다? 크기가 다르다는 소리야.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는 2학년 2학기 닮음입니다. 아시겠죠? 실제로 존재하는 닮음 조건이야. 닮음 조건 중에서 누구? A가 아니라 AA라고 부른다. 이건 왜 그럴까? TMI이긴 한, 여러분 입장에서는 지금은 TMI이긴 한데 관심이 별로 없을 텐데 신기하지 않니? 왜 AA 닮음일까? 어차피 두 각도가 같으면 나머지 한 각은 무조건 같잖아. 그치? 그래서 굳이 A 하나를 더 적을 필요 없이 빼버린 거야. 정말 수학은 귀찮은 걸 싫어해. 여기서도 보이지? A 하나 더 적기 그게 귀찮아가지고 A를 하나 빼버린 거야. 그치? 어차피 두 각도 같으면 세 각도 다 같은 거 아니야. 수학자들이 그렇게 논의를 한 거지. 재밌지 않네? 그래서 나중에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4번 A, B랑 D가 같다, A, C랑 DF가 같다. 여기서도 뭘 봐야 돼요, 여러분들? 두 변의 길이가 같다고 했으면 무슨 각을 봐야 돼? B인각인지 아닌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A, B랑 AC가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낀각은 누구? B인각. A죠. 각 A를 언급했는지 봐봐. 언급 안 했지. 그럼 일단 틀린 거야. 일단 틀린 거야. 자, 그리고 나서 각 D랑 DE 변이랑 DF 변이랑 같이 쓰여져 있으니까 또 뭐야? 각 D가 B인각이어야 되는데 여기 또 각 E라고 적어놨지. B인각이 아니라는 얘기야. 알겠어? 어차피 그림에서 확인해봤자 그래. 자, 그 다음에 이제 AC랑 DF 같다. 뭐야? 한 변의 길이를 줬어. 한 변의 길이를 주면은 믿고 쓰라 그랬지. 뭐를? 양끝각이 아니어도 무조건 맞다. 논리적인 생각만 할 줄 있으면 돼. 이게 결과만 외워버리면 절대 이렇게 풀 수 없어. 그냥 선생님이 정확하게 말한 대로만 알고 있으면 모른다고. 선생님이 그래서 여러 가지 풀이법을 다 알려주는 이유가 그야. 생각을 말랑말랑하게 하시라고. 마음을 열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AC랑 DF 같다? 얘는 어때? 그러니까 양끝각일 필요가 없다니까. 한 변의 길이 같으면 두 각도 주면 무조건 이게 양끝각이든 아니든 무조건 합동이다. ASA 합동이다. 아싸. 알겠죠?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ASA. 되시겠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에 너무나 잘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럼 좀만 쉬었다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4번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이거는
응용 문제 하나 딱 있는 거니까 이런 문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쉬었다가 우리 다각형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정말 쉬워. 다각형. 재밌어. 쉬는 시간. 정확하게. 대충 공부하면 안 되고 항상 정의는 정확하게 알면 좋지. 그지? 자, 다각형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 우리 그런 걸 한번 배워보는 거야.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이런 게 다각형이죠. 근데 그 녀석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뭐로 둘러싸였다? 앞에서 배웠던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어. 선분. 그래서 배운 거야. 선분. 아시겠죠? 길이가 있는 거지. 직선은 길이가 없지. 양쪽 끝으로 쭉 가는 거니까. 직선은. 반직선은 또 한쪽 끝으로 쭉 가는 거니까. 선분만 길이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삼각형의 길이, 한 변의 길이,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이러잖아요. 그래서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리고 선분이 아니면 그럼 뭐냐? 직선, 반직선 이런 거 말고 선분이 아니면 곡선도 있어. 곡선. 그러니까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 중에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가장 잘하는 거 누구 있어? 원이죠. 원. 그러니까 원은 다각형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뜻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공부하면 이런 걸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자, 그래서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 자, 이렇게 부르시면 다각형이고요. 대표적으로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정오각형, 정육각형, 정칠각형, 정다각형이죠. 그런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 대표적으로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하다가 끊겨 있어. 이것도 다각형이다 아니다? 아니다. 왠지 아닐 것 같지? 근데 왜 아니다? 둘러싸여 있어야 된다고. 둘러싸여 있어.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돼. 완벽하게 여기가 밀폐된 공간이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걸 다각형이라 한다. 이 녀석은 오각형이죠. 자, 그래서 문제 봐봐. 아주 쉬워. 그냥 초등학생한테 줘도 이런 걸 풀 수는 있을 것 같아. 다각형 뜻만 가르쳐 놓으면. 그죠?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도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 자, 다각형이건 동그라미, 다각형이 아닌 건 X. 그러니까 뭐만 판단해라? 선분으로 둘러싸이는지 아닌지만 판단해라. 당연히 맞죠. 여기 답까지 적어놔서 너무 쉬워서 그냥 답 안 지웠어요. 너무 쉬워가지고. 자,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을 다 한 대 모아놨는데 답은 다 적어놨습니다. 왜? 너무 쉬워서. 이거 곡선으로 둘러싸여있죠? 선분이 아니죠? 그럼 X 치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끊겨있죠? 끊겨있으면 얘도 아닙니다. X. 그 다음에 얘는 완벽한 뭐야? 팔각형이네. 정팔각형인지 모르겠지만 정팔각형처럼 보이지만 모르는 거야. 그냥 일단 팔각형이니까 뭐야? 동그라미. 다각형 맞죠? 이런 식으로만 구별해주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2번. 다음 그림에서 다각형 B의 외곽을 표시하시로 해서 이번에는 뭘 배워보자? 내각과 외곽을 배워보는데 내각은 딱히 여러분 가르칠 필요 없지? 이런 거 안쪽에 있는 각도를 내각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다 내각이다. 이렇게 안쪽에 있는 거. 다각형은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안쪽 바깥쪽이란 말을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각은 당연히 쉬운데 외곽은 뭘까 얘들아? 외곽. 정확하게 정의를 알아야 돼요. 외곽. 우리가 안쪽에 있는 걸 내각이라고 했다고 해서 완벽하게 그냥 바깥쪽 각도를 외곽이라고 해버리면 이걸 외곽이라고 해버리면 제일 안 돼. 알겠지? 이걸 다 이 하얀색 부분이 다 외곽이라고 하면 절대 안 되고요. 360도에서 내각을 뺀 게 아니라 외곽은 이렇게 정의를 했어. 이 변 있죠, 변. 두 변이 만나는 꼭지점에서 연장선을 그어. 연장선. 이렇게 연장선을 그었을 때 안쪽은 뭐야? 내각이지. 말 그대로 여기에서 바깥쪽이 뭐야? 외곽이 되는 거야. 알겠죠? 연장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바깥쪽 각도를 외곽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쉽게 말하는 거야. 제일 쉽게 말해서. 그냥 변에서 연장선 하나 딱 그었을 때 생기는 외곽. 바깥쪽 각도. 그걸 외곽이라고 해. 자, 그러면 선생님 질문이 있지?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은 이미 다 질문을 가지고 있을 거야. 자, 여러분 그러면 이것도 외곽인가? 두 변이라 그랬으니까 두 변 중 하나를 연장하라 그랬으니까 이걸 연장해서 뭐를 찾은 거? 여기서 이게 내각이니까 요게 외곽일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볼 만하지. 여기서 이 변을 연장해서 찾은 외곽만 외곽이 아니라 두 변이 만나서 생기는 게 내각이니까 여기서 나머지 한 변을 가지고 연장을 했을 때 바깥쪽 각도 얘도 되는 거야. 알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뭐 될 수 있다? 외곽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이렇게 연장선을 그어서 생기는 외곽과 이렇게 연장선을 그려서 생기는 외곽은 둘이 어차피 뭐 할까?
같겠지. 같은 각도가 됐지. 왜 같아? 둘이 무슨 각이기 때문에? 막급직각이기 때문에. 그죠? 요런 사실까지 발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외곽을 하나 찾으면 그 외곽은 반드시 두 가지 방법으로 찾을 수 있는데 한 변을 연장시켰을 때, 한 변을 연장시켰을 때, 총 두 변을 연장시켰을 때 같은 각도가 외곽이 돼. 그러니까 어느 쪽 한쪽을 외곽이라고 불러줘도 괜찮다. 그러니까 이 삼각형 하나에는 외곽이 총 6개가 숨어져 있는 거야. 6개. 되시겠죠? 생각이. 이쪽도 외곽이라 부를 수 있고 이쪽도 외곽이라 부를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쪽도 연장해서 그으면은 이쪽도 외곽, 그 다음에 이쪽 연장해서 그으면 이쪽도 외곽. 하지만 그 각도는 전부 다 같을 것이다. 막국직각으로 같을 것이다. 되겠죠? 이런 식으로만 생각해주면 돼요. 여기서 그러면 각 B의 외곽을 표시하라고 그랬으니까 뭐만 해주면 됩니까? 각 B의 외곽만 찾으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연장선을 딱 그려줬으니까 땡큐 하고 이쪽에다가 각 표시해주시면 끝입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야. 각 B를 이쪽에다 이렇게 연장선까지 잘 친절하네. 친절하게 이렇게 그려줬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이쪽에다 표시만 하면 돼. 되겠지? 괜찮니? 외곽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이렇게 정의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이 나오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오각형 ABCD에서 다음 각의 크기를 구하세요. 이런 데에서 많이 나온다고요. 자, 봅시다. 자, 여기 문제를 보시면은 1번에 A의 내각이라고 했지? 자, 그러면 여기서 오각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누구야? 이거잖아, 이거. 이걸 오각형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이 오각형은 선분으로 둘러싸였죠. 선분으로 둘러싸였으니까 정확하게 안쪽에 있는 각도가 누구냐고 말할 수 있어야지. 그치? 그래서 내각은 누구? 112도. 자, 따라서 1번의 답은 뭐? 112도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정확한 수치를 적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B의 외곽 딱 봐도 몇 도? 이 내각이 90도네. 내각이 90도라는 얘기는 외곽도 몇 도? 180도였을 때면 90도라는 얘기죠. 따라서 2번은 90도. 왜 네모칸 채우는 게 있는데 첫 번째 네모칸은 몇? 180도지? 90도랑 B의 외곽의 크기를 더하면 180도 이런 말이야. 여기서 연장선을 그었을 때 내각과 외곽을 둘이 더하면은 90도 90도니까 더해서 180도 무조건 평각을 이루어야 되니까 180도에서 반대로 내각 90도를 빼면 반대쪽 외곽이 90도가 된다. 이런 거지. 그래서 첫 번째 네모칸은 180도, 두 번째 네모칸은 90도 이렇게 적어주시고 3번. 자, 각 D의 외곽을 찾아보시고 각 D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자, 여기에서 외곽 찾으려면 연장선을 그려야 되는데 여기 5개 전부 다 연장선 그려줬죠. 아주 쉽지. 자, 여기서 108도가 내각이니까 반대쪽인 요 각도가 몇 도? 72도. 잘했어요. 자, 그래서 72도를 외곽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자, 그 다음에 4번 해보자. 각 C의 내각이래. 아니, 내각을 찾으라 그랬는데 어디를 알려줬어? 바깥쪽을 알려줬죠? 외곽을 알려줬죠? 다시 이렇게 연장선 거내가지고 내각의 바깥쪽에 있는 게 외곽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외곽인 거야. 외곽이 60도라고 했으니까 내각은 반대로 120도, 180도에서 빼주면 되죠. 자, 그래서 네모칸 채우시면 첫 번째 네모칸은 또 180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네모칸은 또 결과 120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치? 내각은 120도다. 자, 그 다음에 또 각 2의 내각 몇 도야? 쉽지? 70도의 반대쪽이니까 5번에 110도. 자, 이렇게 적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자, 삼각형의 내각 정말 쉬워. 이것만큼 쉬운 게 없었는데 중간고사 때 한 4번쯤 되는 문제로 나옵니다. 기말고사 때. 만약에 기말고사 때 다각형 나오는 학교가 있으면 거의 4번쯤 되는 위치로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쉽긴 하지만 정말 쉽긴 하지만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몇 도? 180도라는 것만 알면 돼. 정말 내각의 합은 180도. 자, 그래서 각 x의 크기를 구하라고 해가지고 여기 각 x 있죠? 요 각도 구하래. 얼마야? 50도, 80도 더해서 180도에서 빼면 몇 도? 몇 도? 50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지. 됐지? 이등변 삼각형이었네. 자, 그래서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 하면 무조건 몇 도기 때문에 180도기 때문에 80도 더하기 50도 더하기 각 x를 하면 180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각 x는 몇 도다? 180도에서 80도 더하기 50도를 뺀 50도가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해주면 되는 거지. 알겠지? 자, 이런 겁니다. 너무 쉽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봅시다. 아래쪽에 있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2번을 봅시다. 자, 요 삼각형도 마찬가지야. 어느 삼각형이나 내각의 합은 180도. 자, 그래서 이쪽이 각 x라고 돼 있고 이 각 x를 구하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봤더니 나머지 각도를 25도, 그 다음에 이쪽을 통틀어서 봐. 이거 몇 도? 각 x 플러스 80도 이렇게 봐야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쪽은 몇 도? 35도. 자, 이 세 각도를 더하면 몇 도? 180도. 되겠죠?
자, 그래서 삼각형 세 내각의 크기 합은 또 몇 도? 180도이므로 자, 여기서 35 더하기 그냥 써놨지. 각 x 플러스 80도라고 써놨지. 그치? 그 다음에 25도를 더하면 몇 도가 된다? 180도가 된다. 자, 그 다음에 그 180도에서 그러면 x만 빼고 나머지 뭐 35도, 80도, 25도를 다 뭐 해버리면 더해버린 다음에 빼버리면 뭐가 된다? 각 x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35 더하기 25는 얼마? 60. 자, 60 더하기 80은 얼마? 140. 자, 빼면 얼마? 40도. 자, 이렇게 나오겠지? 되니? 계산. 계산만 하면 더하기 100.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이거 지금 선생님 진짜 억텐 오바 떠는 게 아니라 별표 5개 쳐놓으세요. 이 어려워서가 아니야. 어려워서가 아니라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렵나?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진짜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그냥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수능 때까지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난 이거를 정말 오늘 이번 시간에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하는 게 이것 때문이야. 아시겠죠? 삼각형의 외곽. 근데 요 이름을 좀 바꾸면 이거야. 이제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부를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그냥 이거를 외곽의 성질이라고 말하거든. 외곽의 성질, 외곽의 성질. 외곽들이면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성질이라서 그래. 외곽의 성질. 여러분 봐봐. 이런 거야. 외곽이니까 외곽이 있어야겠지. 자, 하나만 연장해서 이렇게 딱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을 A, 이쪽을 B. 부러졌다. 이쪽을 C. 자, 이렇게 놓을게. 준비됐어? 역사적인 순간이야. 자, 각 A와 각 B와 각 C를 더하면 앞에서 얼마나 그랬어? 180도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 아무것도 아니거든.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이거 왜 중요하냐고 하냐면 이거를 의식을 안 해가지고 외곽의 성질을 못 써서 틀리는 게 나중에 대부분이야. 의식을 못해. 안 보여. 안 보이나 봐. 난 잘 보이니까. 선생님은 너무 많이 풀었으니까 문제를 잘 보이지. 네. 애들 입장에서 보면 어려울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 말이 이 말이야. 안 보여서 그 외곽의 성질을 쓸 생각 자체를 못해. 봐봐요. 자, 그래서 A하고 B하고 더하면 뭐야 그러면? 각 C를 넘긴 거지. 2항 배웠죠 여러분. 2항. 2항 해주면 각 A 더하기 각 B는 180도 빼기 각 C거든. 너무 당연한 걸 적지 않니? 그치? 여러분들 근데 180도 빼기 각 C라는 거 주의 깊게 좀 빨리 볼래? 얘가 뭐냐면 여기 봐봐. 각 C가 있지. 각 C. 여기 있지. 이 각 C는 뭐야? 내각이잖아. 내각 각 C. 그치? 자, 이 각도의 바깥쪽에 누가 있어? 외곽이 있죠. 그 외곽 어떻게 구할래? 평각. 몇 도? 180도에서 각 C를 어떻게 해야 돼? 빼주면 나오잖아. 빼주면. 너무 단순하지. 너무 쉽지. 그치? 그래서 180도 빼기 각 C라고 하면 되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각 C를 안 줬어. 각 C를 안 줬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해? 빼서 못 구하지. 그치? 근데 여기서 180도 빼기 각 C랑 같은 얘가 있다? 같은 얘가 있다. 누구? 각 A 플러스 B야. 그러니까 각 A랑 B를 주면 이제부터 어떻게 하고 하면 되냐면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얘네 말고지 삼각형이면 각이 몇 개밖에 없어? 3개밖에 없잖아. 근데 2개야. 2개를 더해버리면 나머지 한 개의 바깥쪽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게 외곽의 성질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만약에 45도야. 얘 바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몇 도? 75도. 이거를 나중에 쓸 생각을 못해서 못 구하는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쌤, 뭐하러 그렇게 구해요? 나는 이런 어려운 거 쓰기 싫어요. 30도 더하기 45도에서 75도 한 다음에 180도에서 뺄래요. 아니 지금은 그렇게 해도 돼. 지금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는데 속도 차이가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지금 이거는 삼각형 하나 놓고 하잖아. 우리가 삼각형 하나 놓고 놀고 있잖아. 그치? 나중에 삼각형 몇 개를 막 붙여놓고 변형을 다 해놓는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성질을 발견하지 못하면 애초에 못 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 풀이를 못 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 못 푸는 문제. 응용이 안 돼서. 알겠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해 진짜 이게 외곽의 성질이. 자, 여기서 180도 빼기 75도 해가지고 105도라는 거 구해도 돼. 근데 지금은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진짜 이게 너무나도 필요해져. 근데 많이 연습을 안 해. 지금 여기서 처음 배우잖아. 중학교 1학년 때. 여기서 처음으로 배우는데 나중에 진짜 수능 때까지 계속 나온다니까. 근데 그걸 발견을 못해서 못 푸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난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소리야.
선생님이. 그래서 한번 봐봐. 여기서 보면은 못 구하지 않아. 외곽의 성질 몰라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걸 왜 배우겠어?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유라는 거야. 25도랑 55도 얘네하고 나머지 거 누구야? 여기잖아요. 이 내각에 대한 바깥쪽 각도가 얘네 둘을 더하면 바로 나온다는 얘기야. 몇 도? 80도.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공식이고 외곽의 성질이라고 그냥 이름을 붙여서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삼각형 외곽이라고 적혀 있지만 외곽의 성질. 아, 너 외곽의 성질 왜 안 썼어? 이런단 말이야. 나중에 3학년 애들한테 내가 중학교 3학년 애들한테 맨날 그래. 너 왜 외곽의 성질 왜 안 썼어? 이게 안 보여? 이런단 말이야. 근데 진짜 너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면 문제를 못 풀어. 나중에 가면. 지금은 풀 수 있지. 25도 더하기 55도 얼마야? 80도잖아요. 80도를 180도에서 빼. 180도 빼면 100도잖아요. 여기가 100도란 소리야. 여기가 100도란 소리는 180도에서 100도를 빼면 다시 얼마? 80도란 소리니까. 계산은 되지. 귀찮지? 180도에서 뺀 다음에 그거를 다시 180도에서 또 빼야 돼. 뭐 하는 짓이야 그게? 계산이 쉬워진다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넘어가네. 어마어마하게. 이게 나중에 보면 진짜 절실해. 이런 각도들이 이런 쉬운 각도들을 안 줘. 나중에 진짜 어려운 각도도 주고. 그치? 자, 그래서 해봐.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음으로. 이거지? 한 외곽의 크기는 그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음으로. 이 녀석과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 이 녀석들. 이 녀석들의 합과 같음으로 25도 더하기 55도. 자, 이렇게 해서 답은 80도. 자, 이렇게 적어달라는 뜻이. 아무것도 아니지. 지금 이거 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중에 이 외곽의 성질을 쓴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야생으로 나가서. 지금 야생이 아니잖아. 완전 초원이. 완전 그냥 온실 속이야. 온실 속. 여기선 지금 대놓고 쓰라고 나오잖아. 어디? 90도랑 60도 더해서 150도? 끝. 자, 그다음에 여기 70도고 여기 바깥쪽이 120도네. 반대로 어떻게 하면 돼? 120도 빼기 70도 하면 얘 나오겠지? 내각이 나오겠지? 반대로 또 할 수 있어야 돼. 120도 빼기 70도 하면 얼마? 50도. 다시 해봐. 70도 더하기 50도 하면 얘가 얼마? 120도. 됐지? 지금이야 뭐 문제 없겠지만 나중에 잘 보셔야 됩니다. 진짜로. 여러분 특강이라고 하지만 강의는 내가 아니지만 여러분들 위해서 정말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자, 그래서 각 x의 크기를 구하시오 해서 자, 이거 봐봐. x는 외곽이야. 외곽. 얘 어떻게 나오는 거야? 얘 55도랑 이쪽 각도 네모. 얘 더하면 나오는 거지. 항상 그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 얘네 둘이 더하면 각 x 나오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얘가 없어. 하지만 괜찮아. 여기가 100도라고 나와있네. 반대쪽 몇 도? 70도. 자, 적고 더합시다. 몇 도? 125도. 되겠지? 하다 보면 재밌어. 퍼즐 맞추는 거 같아가지고 재밌어. 내가 필요한 쪽을 먼저 찾은 다음에 외곽의 성질 하나만 딱 곁들여주면 돼. 이걸 막 내각으로 찾아버리면 재미가 없잖아. 그거 하라고 나온 건데 외곽의 성질 쓰라고 나온 건데, 그렇지? 내각 두 개 더해서 외곽 쪽 구해라. 그렇게 나오는데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봐. 도전해봐. 트라이. 자, 2번. 자, 2번은 뭐야? 또 빼는 거지. 120도 빼기 45 딱. 120도 빼기 45도 하면 일단 어디 나와? 이쪽 나오는 거죠. 이쪽. 이쪽이 몇 도? 120도 빼기 45도 몇 도? 85도. 그 바깥쪽 몇 도? 95도. 됐지?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여기서는 어디냐? 85도 안쪽에 계산해봐. 여기 몇 도? 방금 전에 했잖아. 95도. 그치? 95도. 85도. 그치? 둘이 더하면 180도. 자, 그래서 95도랑 x 더하면 몇 도? 130도. 130도 빼기 95도가 누구? x. 반대로. 130 빼기 95. 얼마? 35. 됐죠? 이게 외곽의 성질이야. 이 클래스가. 지금 잘 감이 안 잡히고 빠르게 한다. 천천히 하세요. 여러분들 할 때. 천천히. 자꾸 봐줘야 돼. 친해져야 돼. 삼각형들이요. 친해져야 돼. 아시죠? 또 있니? 문제? 지금 선생님이 한 개 단가? 연습할 게 없네요. 여러분들이. 있네. 여긴 없구나. 아쉽구만. 뒤에 이제 익힌북이 있잖아요. 그 익힌북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한데 지금 진짜 이건 진짜 무슨 소리인지 하는 건지 모르겠어. 외곽을 어떻게 찾으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내각 이용해서라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귀찮은 게 있어야 돼. 사실 실패를 해보셔야 생각이라는 걸 한다고.
수학이라는 건 항상 실패를 해야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네, 다각형의 대각선 개수라고 해가지고 바로 배워봅시다. 자, 요거까지만 오늘 나갈 건데, 자, 마지막이니까 잘 들으세요. 마지막이에요. 자, 사각형입니다. 자, 사각형에서 대각선이라는 거 먼저 정의하는데, 사각형 이거 사각형 여러분 그림 그려놓은 거야. 잘 그렸지? 이거 그대로 옮겨놓은 건데. 자, 사각형에서는 우리 대각선이라는 걸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쪽 한 번 그리고 이쪽 한 번 그리고 대각선이라는 걸 그래서 정의를 한번 하고 갑시다. 우리. 자, 대각선이라는 게 뭘까? 정의가 일단은 뭐야? 대각이야, 대각. 그치? 대각. 대각 어디에서 들어가는데? 마주보는 각도죠, 마주보는 각도. 그죠? 마주보는 각도. 마주보지. 그 다음에 마주보는 각도. 마주보지. 근데 정확히 말하자면은 대각선에서 쓰는 대각이라는 뜻은 이웃하지 않는 꼭지점. 즉 각이지, 각. 대각선이니까. 이웃하지 않는 꼭지점끼리 이은 선분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 여러분들. 알겠지? 이웃하지 않는 꼭지점끼리 이은 선분. 여기에다가 추가로 자기 자신 제외 도선호차. 이건 너무나 당연해서 딱히 정리에 쓰여있지 않습니다. 근데 당연한 거지. 자기 자신에다가 선분을 어떻게 그어?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 제외하고 이웃하지 않은 꼭지점끼리. 이웃하지 않는 꼭지점. 얘하고 이웃하는 거 누구야? 얘하고 얘지. 그러니까 이웃하는 얘들만 제외하고 자기 자신 빼고 누구밖에 없어? 이렇게밖에 못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자? 대각선이라고 하자. 한 개 더 그을 수 있지. 어디? 여기도 그을 수 있지. 그니? 이게 바로 사각형의 대각선이다. 하지만 사각형에서만 대각선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하지만 삼각형에서는 대각선이 있을 수 있겠니 없겠니? 생각을 해봐. 내가 이 점에 대각선을 그으려고 그래. 대각이 있어 없어? 없어. 이웃하는 얘들만 해도 얘네 둘 다 써. 자기 자신도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삼각형에선 대각선이라는 말 자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삼각형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빵개야, 빵개. 자, 그리고 나서 요 봐봐. 사각형에서 한 꼭지점에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이거를 공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이 공식을 외우시면 정말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면 다음 시간에는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뭐 있어 또? 대각선의 총개수거든? 대각선의 총개수도 공식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배우니까 뭐 외울 법하지만 다음 시간에는 내각의 총합도 배우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삼각형의 개수, 대각선을 그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 개수도 공식을 외워줘야 되고 또 내부의 한 점을 찍고 그 한 점에서 그은 선분의 개수만 적어요. 그것도 외워줘야 되고 나중에 그리고 외곽의 총합도 외워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내각의 크기도 외워야 돼. 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 정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라고 또 위에 있는 건데 한 내각의 크기도 외워야 되고 이것들이 공식이 굉장히 많지. 여러분들이 만약 이거를 진짜 사회 과목 공부하듯이 과학 과목 공부하듯이 공식을 결과만 외워버리면 당연히 외워야 되긴 하겠지. 근데 결과만 외워버리면이란 소리야. 결과만 외워버리면 여러분은 고통받으실 겁니다. 아마 지금 여기서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계속 나오기 때문에 내각의 총합이 이제부터 계속 나올 텐데 고통받게 될 거야. 그래서 이유를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 이해를 한 것을 넘어서서 남한테 한번 집에 가서 설명을 해봐. 알겠지? 그냥 혼자서 중얼중얼 거려봐. 왜 그런지 쌤이 지금 설명해 준 내용을 바탕으로 그대로 설명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개수라고 그랬는데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몇 개? 한 개밖에 못 거.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다 너무 쉽게 는 거야. 한 개. 근데 이거를 오각형으로 확장해 볼까? 오각형. 자, 오각형 그려보겠습니다. 뭐 어렵다고. 그치? 오각형 한번 그려보고. 자, 오각형에서 그러면 대각선 한 꼭지점 잡고 이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개수 몇 개겠어? 자기 자신하고 양쪽 이웃각 제외. 그지? 누구? 얘랑 얘에다 그러면 몇 개 그어서? 2개 거지. 자, 그래서 오각형은 몇 개? 2개. 뭔가 규칙성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한 번만 더 해볼까? 육각형. 한 번만 더 해볼까? 자, 육각형을 그리신 다음에 자, 육각형에서 한 꼭지점 잡아가지고 이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개수 또 몇 개? 자기 자신하고 이웃 꼭지점 제외. 이렇게 3개 나오지, 3개. 그치? 하나씩 늘어나네요. 사각형은 한 개였고 삼각형은 빵 개였고
딴 개,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늘어나는 거지. 뭘까? 뭘까요? 이걸 이유를 아셔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사각형은 당연히 꼭지점 개수가 몇 개? 4개인데 거기에서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대각선이라는 정의를 아셔야 되는 이유가 대각선의 정의로부터 출발합니다. 대각선은 자기 자신 제외 마이너스 1 양쪽에 이웃각 제외 마이너스 2 해서 그어준 선분이 다 대각선이라고 했지. 그래서 봐봐 자기 자신 제외 1 빼고 그 다음에 양쪽에 있는 이웃각 제외 2 빼고 나머지 하나 뭐 남았어? 하나 남았어. 4 빼기 1 빼기 2 얼마야? 1 한 개잖아. 그치? 그래서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개수는 한 개. 그 다음에 오각형에서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개수 자기 자신하고 양쪽에 있는 이웃각 제외하고 대각 쪽 이렇게 2개. 맞지? 그러니까 몇만 빼면 돼? 3만 빼면 된다는 소리야. 3만. 알겠지? 오각형면 5 육각형면 6에서 3을 빼시면 3개 바로 나오지. 원리를 알면 딱히 외울 필요가 없어. 여러분 이거 외워야겠어. n-3이라 외워야겠어? 아니 뭐 외워지는 거야 여러분들. 외워지는 거. 이걸 계속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으면 양쪽 끝이랑 양쪽의 이웃각이랑 자기 자신 제외 그 말만 기억하면 몇을 빼자 3을 빼자라는 말을 기억할 수 있는 거지. 그걸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n-3 이렇게들 씁니다. 천박하게 외우라고 이렇게 씁니다. 근데 외우지 마. 그냥 한번 해봐. 하다 보면 외워집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게 뒤에 가서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대각선의 총개수야.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건 뭐였어?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개수였지. 그러면 대각선을 총 어디에서 그릴 수 있어? 얘도 그릴 수 있고 얘도 그릴 수 있고 얘도 그릴 수 있고 얘도 그릴 수 있는 거잖아. 총 몇 개? 그러니까 원래 같았으면은 n-3씩 한 개씩 해가지고 원래는 4개를 그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 얘에서 이미 여기까지 그렸지. 그렇다는 얘기는 얘에서 여기까지 그렸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얘한테 그어줄 때 그게 겹친다. 중복된다는 소리잖아. 중복된다. 그죠? 얘가 이쪽으로 그어줄 때 얘가 이쪽으로 그은 게 하나 있기 때문에 중복이 돼버리지. 중복되는 대각선이 몇 개씩 나타날까? 여기서는 얘에서 여기로 그을 때 얘에서 반대로 여기로 그을 때 2개씩 나타나겠지. 따라서 몇으로 나눠주자? 2로 나눠주자. 이게 공식이야. 한 번 더 해볼까? 자, 오각형에서 얘 2개씩 그었지. 근데 얘가 이쪽에 그었을 때 얘 이것처럼 2개씩 몇 명이 그어? 얘도 그어. 2개 긋고. 그 다음에 얘도 여기서 겹치지. 얘도 2개 긋고. 별 만들어지지, 별. 얘도 이미 다 겹쳐. 이렇게 2개 긋고. 그 다음에 얘도 요렇게 2개를 그어. 그러면 2개씩 몇 명이 긋는 거야? 5명이 긋는 거긴 한데 여기서 겹치는 게 몇 개씩 나타난다? 2개씩 나타난다. 중복이 된다는 거야. 중복되는 개수만큼 나눠버리면 나온다는 얘기지. 알겠어? 이게 공식이야, 공식. 자, 그 다음에 또 공식 정리할 건데, 자, 이쪽 마지막 이제 육각형 해보고 한번 공식 정리해 봅시다. 자, 이쪽에선 3개씩 그려. 3개를 몇 개씩, 몇 명이 그린다? 6명이, 6개의 꼭지점이 다 3개씩 긋는 거지. 하지만 여기에서 겹치는 게 몇 개씩 나타난다? 2개씩 나타난다. 다 똑같잖아. 원리가 다 똑같아요. 이 원리만 아시면 딱히 외울 필요가 없다고. 여기서 한 꼭지점에 그을 수 있는 대각선 개수 몇 개라고 그랬다? n-3개야. n-3개를 몇 명이 긋는다? n개의 꼭지점이 다 긋는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을 때마다 중복되는 게 몇 개씩 나타난다? 2개씩 나타난다. 응? 이게 공식이라고. 여기다가 다 한번 대입해요. 여기 지금 4 대입하면은 4 빼기 3은 1. 그 다음에 곱하기 4. 그 다음에 나누기 2. 됐지? 그 다음에 인데 이걸 결과만 외우면 안 된다고 했어. 그 다음에 5 빼기 3 하면 2. 그 다음에 곱하기 5. 한 다음에 나누기 2. 그 다음에 6 빼기 3 하면 3. 곱하기 6. 나누기 2. 됐지? 이렇게 다 통한다. 십각형의 대각선 개수도 구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 백각형의 대각선 개수도 이 공식 하나면 구할 수 있다. 하지만 결과만 외우면 나중에 여러분들 고통을 받는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한번 선생님이 지금 이거 찍어 놓으니까 찍은 거 그대로 올릴 테니까 한번 다시 보면서 그대로 따라 해봐. 여러분들이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따라 해보려고 해봐. 알겠지? 봅시다. 대각선의 개수 몇 개? 2개. 하고 사각형 재미없으니까 이걸로 가자. 자, 팔각형이야, 팔각형. 팔각형 한번 그어볼까? 아니, 구해볼까? 자,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개수 뭐라 그랬어? n-3. 그러니까 이거를 결과는 당연히 선생님 왜 안 외웠겠니? 외웠지. 하지만 남한테 설명할 수가 있어. 왜? 왠지를 설명할 수가 있어. 왜? 자기 자신이랑
이웃값만 제외한 거에다가 그어둔 선분이 대각선이기 때문에 라고 설명할 수가 있다고 우리는. 아니 선생님은.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웃값 마이너스 2 해서 총 몇? 마이너스 3을 하면 된다고 설명할 수가 있다. 알겠지? 그래서 5개. 하시고 대각선의 개수는, 대각선의 총 개수는 몇 개? 8 곱하기 8 마이너스 3 나누기 몇? 2라고. 공식은 써주되 이유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알겠어? 아직 이해가 안 가잖아. 다시 설명하게.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봐봐. 8-3은 뭐야?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개수지. 양쪽에 있는 얘네들이랑 자기 자신만 제외하고 다 그을 수 있잖아, 대각선은. 그래서 8 빼기 몇이란 거야? 3이란 거야. 그러면 대각선 개수는 구했지.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개수 구했지. 그치? 그러면 5개인데 요 녀석을 지금 대각선을 몇 명이 그을 수 있어? 얘만 그을 수 있니? 아니지. 얘도 그을 수 있어. 얘도 그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얘도 그을 수 있고 얘도 그을 수 있어. 얘도 다 그을 수 있어. 그러면 몇을 곱해주면 돼 원래? 8을 곱해주면 되지. 그치? 근데 문제는 이거야. 내가 얘에서 얘한테 그었을 때 얘도 똑같이 그을 거 아니야? 얘도 얘한테 긋는단 말이야. 이 일이 얘네들만 나타날까? 아니, 전부 다. 이것도 한 번은 이 겹치는 일이 발생하고 중복되는 일이 발생하고 얘도 겹치는 일이 발생하고 얘도 한 번은 겹치는 일이 발생, 얘도 한 번은 겹치는 일이 이렇게 발생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몇으로 나누자? 2로 나누자. 이런 얘기야. 알겠니? 응. 좋아요. 또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설명해 줄 테니까 말해. 이거 이해를 해야 돼 진짜. 여러분들 무서운 거야. 이런 결과만 외웠다는 거를 고통스러워해야 돼. 나는 그 고통을 없애주고 싶거든. 생각. 그러니까 계속 설명해 주겠다는 거야. 이해할 때까지 어떻게든 풀어서 설명해 줄 테니까. 알? 알겠지? 해석 몇 개야? 이거 계산했지? 20개 나오네? 됐니? 자, 이거는 선생님이 검은색으로 반전을 시켜놨어. 봐봐. 자, 다음 다각형의 대각선 개수를 구해보시오. 그러니까 대각선 그냥 개수라고 하면은 뭐야? 한 꼭지점에서 그은 게 아니라 총 개수를 말하는 거야. 총 개수. 그러면 어떻게 한다? 2분의 n 곱하기 n-3. 나중에 이렇게 그냥 쓰면 돼. 근데 왜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 알겠지? 한 꼭지점에서 그은 대각선의 개수 곱하기 꼭지점의 개수 곱하기 2분의 1. 중복되니까. 됐지? 해서 자 이쪽에다가는 얼마만 넣으면 된다. 얼마만 놓으면 된다. 9만 놓으면 된다. 자 꼭지점 개수가 9니까요. 9가평.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 6 곱하기 9 나누기 2는 얼마? 27.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리고 그 반대도 이루어져야 돼. 항상 그래. 수학은 반대를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합니다. 그죠? 대각선의 개수를 14개라고 알려주면 이 녀석이 무슨 다각형인지를 몇각형인지를 맞추셔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쓰는 말이 뭐야? N각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각형의 이름을 N각형이라고 하신 다음에 공식을 한번 대입해보면 되죠. 2분의 n 곱하기 n-3 이 녀석이 바로 대각선의 총 개수 공식이었는데 얘가 얼마가 된다 문제에서 14가 된다라고 알려줬으니까 얘를 14라고 놓고 한번 방정식을 풀어보는 겁니다. 이게 뭐야? 등식이지 등식. 근데 몇 차 방정식이니?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2차 방정식입니다. 2차 방정식. 근데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지금 여기서 배운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 중3 가면은 배웁니다. 중3 1학기 말에 가서 배웁니다. 알겠죠? 근데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이거를 2차 방정식으로 풀지 않고요. 자, 여러분 n에 들어갈 게 어차피 소수는 아닐 거 아니야. 소수는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2.5각형 이런 건 없잖아. 맞지? 없어요. 그런 거. 2.5각형, 3.8각형 뭐 이런 거 없다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무슨 수? 자연수야. 그치? 자연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런 숫자. 그치? 근데 이 양변에다가 2만 곱해봐. 얼마야? 얘 곱하면 얘 없어지면서 여기 곱해지지 2. 그래? 이거 알죠? 이거는 알아야 돼. 28는 n 곱하기 n-3 얘도 자연수고 얘도 자연수야. 자연수끼리 곱한 게 얼마 나왔대? 28이 나왔대. 한마디로
얘는 얘로 나눠 떨어진다. 얘는 얘로 나눠 떨어진다. 둘 다 뭐야? 28에 약수 되시겠습니다. 약수.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무조건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나눠 떨어지면 무조건 약수잖아. 맞지? 그러니까 우리 28, 우리 소인수분해 너네 다 배웠잖아. 거기에서 소인수분해만 할 줄 알아도 다 찾을 수 있어. 구구단만 해도 찾을 수 있어. 구구단만 해도. 뭐야? 3차이 나는 자연수 2개 곱해서 28 되는 거 뭐야? 4, 7에 28. 그지? 7, 4. 7, 4, 28. 얘가 더 크고 얘가 3만큼 더 작으니까 7, 4, 28. 순서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한마디로 n이 얼마가 된다? 시작. 7이 된다. n이 7이란 얘기는 몇 각형이었다? 7각형이었다. 괜찮죠? 따라서 여기 n-3 적으시고 n 곱하기 n- 방금 전에 3이 28이 됐으니까 바로 뭐라고 생각하나?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니까 구구단을 외우자. 7, 4, 28. 됐죠? 지금은 이렇게 푸는데 나중에 3학년 1학기 가시면 2차 방정식 풀이법을 배웁니다. 여러분 1차 방정식 풀이법 배웠던 것처럼 아시겠죠? 거기에서 이제 배우게 되면 2차 방정식으로 풀 수 있는 거고 빠르게. 지금 이거는 좀 원시적으로 어차피 자연수 들어가니까 자연수 곱셈 한 개 28 이렇게 찾는 거야. 알겠지? 참으세요. 자, 나중에 배웁니다. 얘는 7. 자, 그래서 이 다각형 몇 각형? 7각형이다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고 자, 한 문제만 더 풀고 마치겠습니다. 시간 괜찮아? 왜 안 났어? 하나 더 있는, 하나만 더. 대각선 개수 2번 해봅시다. 대각선 개수 35. 이걸로 봅시다. 35. 뭐래? 35. 총개수 뭐했어? 2분의 n 곱하기 n-3이 35다. 한번 해볼까? 얼마 나오니? 2를 양변에 곱하면 얼마 나와? n 곱하기 n-3은 얼마? 70. 70. 70. 70. 생각이 됩니까? 3차이 나는 자연수 2개를 곱해서 3차이 나는 자연수 2개를 곱해서 70이 되는 무언가를 찾으세요. 구구단은 아니지. 구구단의 범주를 벗어나지. 몇이니? 10 곱하기지. 그지? 10 곱하기 7. 아니 진짜로 찾는 거야. 선생님 억지 부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렇게 찾는 거야. 여러분들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2차 방정식을 풀 줄 모르잖아. 선생님은 암산으로 풀어버리거든. 2차 방정식을. 당연히 그 정도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도 그 정도 됩니다. 고등학생만 가도.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암산으로 푸는 게 살짝 좀 어려울 수 있어서 나중에 고등학교 때는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다 나옵니다. 점점 차수가 높아져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 풀 수 있어요. 지금만 좀 참아. 1년만 참아. 2년만 참아. 아니지 1년만 참으면 2학년 때는 안 나오니까 이런 거. 알겠지? 자 그래서 n은 얼마? 10. 한마디로 몇 각형? 10각형. 그렇게 적어주면 답이 되겠죠. 아니 오늘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진도는 여기까지. 이제 다음 시간에도 공식을 추가로 배웁니다. 미리 예고를 하는데 근데 다 외워버리면 진짜 힘들어. 내가 아까 전에 썼던 그게 다 공식이야. 나중에 원리까지 선생님이 다 가르쳐주는데 원리를 이해하려고 안 하면 정말 괴롭습니다. 그 시간이 괴로울 거야. 남한테 꼭 한번 설명해 보시고 그래 보고 옵시다. 다음에 수요일에.